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아주 핫해진 세대가 있다. 바로 MZ세대다.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Z세대를 이르는 말인 MZ세대는 개인의 행복을 우선시하고 경험을 중시하는 세대로 기성세대들과는 다른 그들만의 가치를 중시한다는 특징이 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도움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대한민국에 MZ세대가 있다면 북한에는 장마당 세대가 있다. 북한에서는 90년대에 고난의 행군이 일어나면서 사회주의 시스템이 무너지게 됐다. 사회주의 시스템과 배급제가 무너짐에 따라 북한 사람들은 기존의 농민 시장을 확대해 불법적 시장을 형성하고 이곳에서 소규모 상행위를 통해 생계를 유지했다. 이러한 시장을 장마당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나거나 아동기를 보낸 북한의 2030 세대를 장마당 세대라고 부른다. 이러한 북한의 장마당 세대는 한국의 MZ세대와 같이 부모 세대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며 그들만의 가치를 중시한다. 배급제와 같은 공산주의 체제와 당, 국가 등에 충성했던 그들의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국가의 역할이 부재했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자라난 장마당 세대는 시장 경제에 익숙하며 개인의 부나 자유를 중시한다. 또한 자신의 생존을 국가에 맡기지 않고 기존의 체제에 자신의 운명을 걸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 체제에 저항한다는 특징도 지니고 있다. 북한의 장마당 세대는 시장 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점, 자신의 발전을 위해 명문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점 등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존 사회 변화의 원동력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MZ세대와 장마당 세대는 닮아있다. 당과 정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북한 당국에 있어 이러한 장마당 세대는 위협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21년 김정은은 당세포 비서대회에서 장마당 세대의 인간계조론을 언급하며 북한 청년들의 사상을 바꾸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북한 지도부가 이미 장마당 세대를 체제 변혁의 불씨로 보고 있다는 증거다. 김정은은 최근 평양 전위거리 준공식 연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감성을 추켜 세우며 북한 MZ세대의 마음 잡기에 나섰다. 지난달 공개한 친근한 어버이라는 뮤직비디오에서는 청소년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는 김정은의 모습을 부각했다. 하지만 이런 연출과는 정반대로 청년층을 겨냥한 처벌도 강화하고 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3가지 법을 제정해 남한 말투를 쓰거나 남한 드라마를 보고 유통하는 주민을 사형도 가능한 중형에 처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할 만큼 MZ세대는 체제 위협적인가? 이들의 의식은 어떠하며 우리 대북 정책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MZ세대는 김정은의 통치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사회주의의 어떤 독재자도 이런 골치 아픈 신세대를 경험한 적이 없었다. 중국이 개혁개방에 나섰던 1970년대 후반이나 소련이 붕괴했던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젊은 층은 이전 세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런데 디지털과 실용성, 자유와 개인주의로 무장한 신세대의 출현은 전 지구적 현상으로 북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의 변화는 더 극적이다. 1980년대에 태어난 M세대는 청소년 시절 고난의 행군이라는 참혹한 경제난을 겪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태어난 Z세대는 장마당이 시장으로 진화하면서 외부 정보에 훨씬 많이 노출됐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동식 저장장치를 통해 남한 드라마를 보고 남한 상품을 접하며 외국 방문이나 해외 파견에서 돌아온 부모로부터 놀랄만한 바깥 소식을 들었다. 고위급 탈북자 중에는 자녀가 북한행을 극구 반대했기 때문에 한국에 입국한 이도 꽤 있다. 필자가 만난 탈북 청년도 특이했다. 한 남성은 하나원에서 나오자마자 머리를 금빛으로 염색했다. 그냥 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한다. 탈북 이유를 물었더니 딱 보니 북한에는 희망이란 없었어요. 아버지께 이야기했더니 맞다 하시면서 너라도 자유롭게 살라고 해서 그냥 한국에 왔어요 라고 답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한 여성은 조만간 퇴직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 중국을 넘나들며 밀수를 한 나의 수완과 경험을 활용하면 한국에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한국은 북한보다 어수룩한 사회예요. 데이터로 보는 북한 MZ세대는 어떤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2011년부터 탈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이들을 해마다 100명 정도 조사해왔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MZ세대가 특별히 더 개인주의적이거나 자본주의 친화적이지는 않다. 오히려 김정은과 주체 사상에 대한 지지도가 다른 세대보다 높으며 북한 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더 길게 본다.
북한에 거주할 당시 핵무기 보유를 지지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MZ세대는 다른 연령층보다 찬성도가 높다. 북한의 MZ세대 전체가 특이하다는 주장은 소수의 비슷한 표본을 선택해 내린 성급한 결과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실에 가까운가? MZ세대가 체제 변혁적인 의식을 가지려면 조건이 필요하다. 먼저 외부 문화와 외국 실정을 알아야 한다. 위의 설문자료에서 MZ세대 탈북민 660여 명 중 북한에 있을 때 남한 문화를 자주 접했다는 비중은 53%, 한두 번 접했거나 전혀 접하지 못했다는 비중은 47%였다. 만약 한두 번 접했거나 접하지 않은 자가 남한 문화를 자주 접하게 되면 자본주의 지지도는 13% 증가한다. 특히 30대의 반응 정도가 더 커서 이 같은 경우 자본주의 선호도는 20% 넘게 올라간다. 시장 활동 경험도 MZ세대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북한에서 장사한 경험이 있는지 묻는 설문에 MZ세대의 63%가 있다고 답했다. 장사 경험은 MZ세대의 개인주의와 자본주의 지지도를 각각 10%, 6% 증가시킨다. 시장 활동은 자신의 결정에 따라 부와 빈곤이 갈리는 경험을 갖게 함으로써 자신이 삶의 주체라는 의식을 고취한다. 따라서 집단보다는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자극하고 시장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를 선호하게 이끈다. 다른 세대도 시장 활동을 통해 의식의 전환을 체험한다. 그러나 MZ세대의 의식 변화가 북한 정권에 더 위협이 되는 이유는 이들의 젊음이다. 더 오래 살 것이기 때문에 정권에 장기간 위협이 될 뿐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데 따르는 위험도 기꺼이 치르려 한다. 탈북을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MZ세대의 25%가 자유를 찾아서라고 답했다. 이는 비MZ세대보다 3배나 높은 비중이다. 북한 정권은 시장, 자본주의, 남한 문화를 반체제 3종 세트로 간주하고 이들을 동시에 억압하고 있다. 정부와 주민 간 거대한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전투장이 형성된 것이다. 우리의 대북 정책도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MZ세대를 겨냥한 맞춤형 전략을 펴야 한다. 외부와 북한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전하고 자유와 번영의 기회를 알려서 북한의 MZ세대가 남한 및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게 해야 한다. 북한 변화와 비핵화의 승부도 결국 여기서 판가름 날 것이다. 보통 노동자로 탄광에 가서 일을 하거나 돌격대로 일을 하거나 지방 같은 경우는 농사일을 하는 거죠. 이렇듯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 아버지가 노동자 계급이셨는데 그러면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자가 되거든요. 아마 진짜 운이 없었으면 평생 노동자로 탄광에 들어가 석탄을 캤을 거예요. 북한에서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해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계로 나가고 싶어 하는 거죠. 한국 통일부도 과거에는 식량난 때문에 탈북한 비율이 북한 체제가 싫어서 탈북한 비율보다 근소하게 높았는데 최근에는 북한 체제가 싫어서 탈북한 사례가 더 앞서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시마루 대표는 부모 세대와 달리 MZ세대는 탈북의 기회라고 생각하면 과감히 행동할 수도 있다며 그런 탈북민의 비중이 점점 커졌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체제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MZ세대 탈북민들은 정작 북한 안에서는 아무런 표현도 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맹효심 씨는 자신이 탈북하기 직전까지도 북한에 대한 불만이 컸지만 부정적인 발언 때문에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더 앞섰다고 말했습니다. 서로를 감시하고 비판해야 하는 북한 사회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교육하는 게 한국은 굉장히 못 사는 나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북한 교과서에도 헐벗고 굶주리는 우리 동포들을 우리가 살려야 된다 그런 노래도 있고요. 근데 정말 무서운 게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런 줄 알아요. 북한은 지난 2022년 12월 북한 사회에서 특히 청년들의 인식 변화를 경계해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을 채택하고 한국식 말투와 노래 등을 따라하거나 한국 영상물을 수입, 유포하는 경우 처형할 것이라며 외부 정보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생각과 인식이 바뀐 MZ 세대에게 더 많은 외부 정보가 유입될수록 북한 정권은 이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것이라는 게 김 씨의 설명입니다. 북한 내부가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체제거든요. 북한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외부 정보를 접하고 있을 텐데 앞으로 이게 점점 늘어나면 나중에는 아마 북한 체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위태로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또 외부의 정보들이 계속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언젠가는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